이건 땅이라고 써요. 이건 하늘과 땅. 근데 요 안에 뭐가 있느냐면 요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 덩어리가 굽었다고 이렇게. 덩어리가 굽은 꼽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어디에? 땅 위에. 어디에? 하늘 밑에. 요게 꼽추예요. 꼽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꼽추가 있고. 요걸 상형화시킨 게 뭐냐? 요걸 모양으로 그대로 만든 자가 이겁니다. 지금 악자 외우는 겁니다. 서낙이란.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동아일보를 할 때 아자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은 제가 지금 한자 선과 악이 뭔가를 해서 지금 글자를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착한 게 뭐고 악한 게 뭔가 할 때이죠. 그러면 이 꼽추는 호가 내 자식일지라도 밉잖아요. 외모를 볼 때. 아무리 사랑으로 하더라도 외모는 미운 거 아닙니까? 포괄적 의미로 꼽추를 장애인이라 그러죠. 장애인. 이건 장애인은 꼽추. 자, 그 다음에 지금 악이라는 자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악한학자가 이 꼽추가 앉아있는 두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받는 자가 이건데, 요 자가 뭐냐 하면은 버금하라 그래요. 버금이란 말. 이게 버금이라는 한글인데, 이 버금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둘째 또는 다음이란 뜻이에요. 꼽추에게 아무리 영양가를 공급을 하고 아무거나 나이를 많이 먹어도 절대 클 수가 없어. 꼽추는. 그래서 다음 또는 둘째. 요자와 같은 뜻을 가진 자가 무슨 자냐면 두 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요 두 자, 버금이란 말을 두 자로 하면은 내일 모레 추석이 부르는데, 추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추절이라 그래요. 중추절. 이걸 추석이라는 다른 말을 이게 중추절이라는데, 요게 가을 추자 아닙니까? 요걸 버금중이라 그래요. 버금중, 가을추. 요게 계절절, 맞이절, 절계절. 요걸 중추절을 다른 말로 추석이라 그러는데, 이 추석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1년 중에, 계절 중에서, 요거 뭐라고 했어? 둘째 번째로 큰 명절을 중추절이라 그래요. 제일 명절은 설날이고, 가을에 오는 추수곡식을 딱 해가지고 빽을 놓고 조사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그게 어때? 중철. 또 한 가지 중자가 이 복음이라는 말 또 한 자 뜻은 뭐냐면 이게 복음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차. 이게 복음이라는 차자예요. 이것도 복음이죠. 장관 밑에 차관.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는 부장 밑에 차장. 장관 밑에 두 번째 벼슬. 부장 다음에 두 번째 직책. 그 차장. 그래서 복음차, 복음중, 복음악. 자, 이렇게서 복음이라는 말을 이제 세자의 뜻을 좀 배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악한학자를 배우기 위해서는 한자를 또 배워가지고 그걸 합해서 악한학자를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의 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요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에 있는 걸 이걸 허파라 그러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 요게 뭐냐 하면 심장입니다. 자, 관상동맥이 세 개가 있죠. 심장의 맥박을 통해서 깨끗하게 허파에 산소를 받아가고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인체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 동맥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시 온 몸을 다 막게 들어서 아주 더러운 피가 이제 다시 심장에 들어온 걸 이걸 정맥이라 그래요. 요 심장의 이 모습을 보고 만든 자가 무슨 자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명심보감일 때 심자. 이게 무슨 자냐? 다 아시겠지만 마음심자라고 그러죠. 마음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끊어지죠. 심장이 끊어지면은 마음이 죽은 사람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죠. 생각, 마음, 의지, 뜻, 사상 이런 게 동시에 심장이 멈춘다고 써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말 중에 양심의 소리를 촉구할 때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이건 얼마나 언어의 모습입니까? 인체 중에 생각하는 게 머리인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뭐냐? 너 지금 살았냐 죽었냐 확인을 하라. 너 3년 전에 돈을 100만 원 꾸갔는데 금방 3개월에 갚이려는데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왜 안 갚아?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라. 그렇게 무서운 것이 이 마음이란 살았냐 죽었냐 양심을 죽으실 때 가슴에 손을 생각하라. 그래서 여기서 마음 심자. 자, 그래서 결론이 아카락자를 이제 요 두 자를 합해서 요 두 자가 합해지면 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음심. 자, 굉장히 중요한 자입니다, 이게. 장애인을 보는 마음. 요 장애인을 보는 마음이 이 자입니다. 장애인을 보는 마음은 내 마음, 내 자식일지라도 밉다고 했죠. 그때는 이건 미워할 우라 그럽니다. 악자가 아닙니다. 이때는 우야, 우. 그 증오할 때, 미워할 증자 아닙니까? 이게 우리말 국어사전에 증오로 할 때, 이게 미워할 증자. 증오 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을 증오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 만일 장애인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학교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첫 시간 입학하자마자 중고등학교 대학생들한테 제가 한 14,000명 공부하는 그 학교에 가르치고 있는데 이 자를 선악이라는 자를 딱 두 자를 가르쳐요. 명심무가. 그래서 선과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지만 착하지 아니한 악한 일을 하는 놈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재난으로 갚아주신다. 그 명심무가 의선자는 천보지 이복하고 의불선자는 천보지 이환이라가 선악 개선편 첫구절에 나온 겁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지만 악한 일을 하는 놈은 그때 놈이라고 해요. 악한 짓을 하는 놈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재난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선악이라는 글자, 양 같은 사람이라고 타토 말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양같이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 몸을 목숨까지 끊어질 정도로 바칠 정도로 희생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악한 사람은 뭐냐? 장애인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악한 사람이다 해서 선악에 대해서 오늘 배우면서 이걸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한 구절만 제대로 잘 배우면 감히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악한 짓을 할 수 없는 이런 명심무감이라는 책을 오늘의 시대도 좀 꼭 다시 배워서 이 엄청나게 갈등과 분열과 투쟁 속에 악한 일이 계속 행해가는 못된 절에서 우선 돈만 벌면 최고다는 이런 의식에서 우리가 사는데 하루속히 하늘의 뜻을 얼마나 하늘이 무서운 곳인가를 생각하면서 양심, 하늘에 주신 가장 좋은 마음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좋을 양자 아닙니까? 이게 좋을 양자, 어질 양자. 양심. 하나님께서 준 가장 좋은 마음, 좋을 양 마음식. 짐승에게는 안 줬어요. 사람에게만 준 겁니다. 사람에게 양심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성이라고 그러죠. 여자 남자 이성이 아니고 이걸 이치리자의 성품자, 하늘의 이치대로 만들어주신 성품, 그런 마음을 이성이라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걸 이치에 따라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은 걸 이성, 양심과 이성의 가르침 따라 행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예절이라 그래요. 예절은 뭐냐? 양심과 이성의 가르침 따라 행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바른 자세. 그래서 예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양심,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그대로 가르침 따라 행동하는 그걸 예절이라고. 그러나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어른께는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가지고 인사도 하고, 이걸 예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동방이주국이 이제는 세계만방 무리지국이 정도로 한국 사회가 온통 돈 물질만을 생각하면서 지위, 권력, 명예, 돈, 재물만 이렇게 탐닉하는 그런 상황 속에 국민들의 모두가 갈등, 분열, 투쟁 속에 엄청난 선전 속에서 행복 지수가 세계 인류 중에 가장 낮은 그런 오늘의 한국인의 마음을 이런 조상들이 그렇게 중시했던 어렸을 때부터 선악이 뭔가를 깨닫게 해서 인성을 어렸을 때부터 집어넣음으로 평생 동안 그렇게 나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예절바른,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가장 잘 지키는 천선민족이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선악을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이런 명심무감이라는 옛 조상들이 계속 홍보했던 것을 함께 의미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간단하게 여기가 북해 선교, 북해 성전 선교 TV 아닙니까? 그러면 북해라는 것이 무슨 뜻이 모릅니다. 요즘에 나라국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나라국자. 나라가 뭔지를 모릅니다. 이게 나라. 이 나라라는 걸 알려면 한자 나라국자를 알아요. 나라국자를 안 배우니까 나라가 뭔가를 몰라. 나라란 뭐냐? 아주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나라라는 게 뭔가를 안 가르쳐요. 나라국자를 모르니까. 그 아까 제일 먼저 배운 게 보다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한자는 금방금방 나와요. 여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입구가 밥 먹다 말하다 사람.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한일, 하나, 그다, 넓다, 보다. 그 다음에 이걸 창이라 그럽니다. 창. 이 창과자. 이게 한일자인데, 이때는 이건 모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요거는 입구자인데, 말하다, 밥 먹다,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요. 자, 요 세 자를 합하면 무슨 자가 되느냐 하면은, 요자가 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들었어요? 창을 들었어요. 창.
창과 짜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창을 들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창을 들었다. 왜? 혹시 적이 쳐들을까봐. 그래서 이거 호국자예요. 이렇게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다시 조합해서 하면은 영어의 ABCD를 모여가지고 영어 가지고 한글도 기억력 나야같이 한자도 이렇게 배워야요. 그러면 잘못될 수가 없고 정확하게 한자의 뜻을 또 이해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라가 뭔가를 배웁니다. 나라.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사는 집입니다. 이거 집. 집에는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게 울타리야, 울타리. 그 다음에 이거 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나라의 울타리를. 나라의 울타리를 이걸 국경이라 그래. 국경. 집의 울타리를, 집을 이렇게 둘러싸인 걸 울타리라고, 나라의 울타리를 국경이라 그래. 그럼 이 국경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입구자인데, 요거는 입구자는 위가 길고 밑에가 짧아. 이렇게. 위가 길고 밑에가 짧은데 이건 뭐예요? 위와 아래가 같아요. 길이가. 왼쪽과 오른쪽도 같아. 그 입구가 크다 해서 이걸 큰 입구, 애운담이라 그래. 큰 입구. 담을 쌓다는 뭐예요? 에어 싼 거죠. 애운담. 이걸 울타리니까. 국경. 큰 입구, 애운담. 영어로는 뭐예요? 에리아. 울타리, 툴레라 소리고. 자, 그럼 여자하고 합해. 그럼 나라라는 글자가 돼요. 나라라는. 자, 요거 합하면 뭡니까? 이렇게 쓰는 순서가 이렇게 써요. 울타리를 만든 다음에 막질 마. 들어간 다음에 막아줘요. 그런데 요거 다음에 요거다 이렇게 혹자를 쓰고 여기다가 울타리를 쫙 막어. 이게 쓰는 순서입니다. 요거 한 다음에 글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혹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문을 닫아. 요게 뭐냐? 요게 나라 국자예요. 나라 국자. 이건 나라. 그럼 나라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무기를 들고 자기가 사는 국경을 지킬 때만이 나라라는 게 존재해. 나라고. 그러므로 대한민국사 모든 국민들은 지금 분단된 국가입니다. 전쟁 상태, 휴전이야. 그러면 이 국경을 지켜야만이 가정이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국경이 무너지면 가정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국경을 지키려고 모든 나라들이 국방 의무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젊었을 때 국경을 지켜서 가족, 부모, 형제, 자매, 가족을 다 보호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군대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일부 무리한 사람들이 자식들을 군대 안 보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대한민국 지도자가 된다면 모름지기 모두가 다 국방 의무를 이행을 한 다음에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가장 첨예화된 나라의 국경을 지키지 않을 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나라라는 걸 지금 배우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요. 그래서 참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게 지난 20대 국회 때 국회의원 배지에서 나라 국자가 없었습니다. 나라 국자가 없었어. 여러분들 지금 내 첫 시간에 동양 사상을 사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고 했어. 자, 잘 봐요. 국회의원 배지가 이겁니다. 옛날 20대 국회까지는 이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뭉화꽃이 하나가 더 있구나. 이거 이렇게. 이 가장자리는 이게 뭉화예요. 뭉화. 이게
이걸 무궁화. 이것은 나라, 국회의원 당선이 되면 요 배지를, 금배지를 만들어서 심장 있는 요 분에 딱 다릅니다. 그럼 이 국회의원이란 과연 누군가? 이걸 국회의원 배지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과연 어느 일을 하는 분인가? 요 배지 속에 의미가 다 부여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요 무궁화의 뜻은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인데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궁화입니다. 이걸 한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없을무. 이게 없을무자 아닙니까? 없을무. 이게 뭐냐 하면은 궁할 궁자, 가난할 궁자입니다. 이게 궁할 궁, 가난할 궁, 어려울 궁. 이게 궁이에요. 없을무. 그 다음에 이건 뭐 뜻합자. 풀이 변해서 꽃이 되죠. 꽃화. 그럼 이 무궁화 꽃이 대한민국의 꽃인데, 우리나라 꽃인데, 요 대한민국 꽃이 무궁화인데, 뜻이 뭐냐? 요게 구멍, 혈자, 몸, 신자, 활궁자, 활은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멍 속에 몸이 들어갔는데 활같이 구부리고 있어. 그럼 아주 가난한 집이야. 활도 못 벗고, 팔도 못 피고. 그래서 이걸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 가난한 집은 활동하기가 어려워. 팔다리도 제대로 뻗지 못하니까. 가난할 꿈, 어려울 꿈, 궁할 꿈. 이건 없을무. 없을무도 재밌어요. 땅 위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어. 이건 모이다니까. 땅 위에 풀과 나무가 많이 모여있는 걸 숲이라 그래. 여기다 이게 불화자가 밑으로 이게 불화자입니다. 연화발. 숲에다가 불을 지르니까 다 없어진다. 없을무. 이건 초두머리는 풀이니까 풀이 변하라. 풀이 변해서 꽃이 된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가 뭐냐? 나라국자가 배웠으니까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해서 무기를 들고 국경을 튼튼히 지킴으로써 대한민국을 가난함이 없는 나라, 어려움이 없는 나라, 궁함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논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국자가 없었어. 한자는 뜻글자입니다. 국회의원 배지 뜻이 무슨 거야? 한글 많이 우리글이라고. 한글 많이 우리글이래. 죄송하지만 한글이 한자의 뜻을 하는 겁니다. 훈민정음. 한글이라고 하지 말아요. 훈민정음. 훈민정음이 한글의 본 이름이야. 본 이름을 해야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글자. 알지 않습니까? 훈민, 가르치는 자. 백성민, 발을정, 소리음. 훈민정음을 가르쳐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글자. 소리 글자입니다. 이게 소리음자. 한자의 뜻 글자를 소리화시킨 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책을 봐. 누워가지고 그 눈을 떴어. 요 눈을 뜬 요 모습이 이거예요. 이게 눈이야. 이게 눈목자야. 이게 눈이 뭐냐? 사람의 눈을 뜬 옆모습. 요게 눈이 한글입니다. 요게 목이 한자말이고, 그 다음에 눈 다음에 눈 밑에 있는 게 코잖아요. 자,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쓰면 이게 눈이야. 요게 귀야.
요 키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키자야. 죄송스럽지만 이게 키가 한글입니다. 요게 한글 뜻이 요게 뜻이고 의미니까 귀가 뜻이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이비인후과를 한자로 한글로 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한자를 봐야지 뜻이 나오지. 한글. 이게 코빗자입니다. 코. 이 코빗자. 이게 코야. 코빗. 이게 귀자. 그 다음에 이게 입천장 입자입니다. 이 입천장. 이게 입천장이라는 글자요. 입천장. 입천장이 한글이야. 이게 한글. 입천장 인. 이게 목구멍 후자야. 이게 목구멍이야. 목구멍. 지금 이비인후과 설명하는 거야. 목구멍 후. 이렇게 해서 이비인후과 병원 이름인데, 이 병원이 뭐 하는 거냐? 귀와 코와 입천장과 목구멍을 치료하는 병원. 이거를 뭐 이걸 가르쳐야 할 거 아니야. 이자 속에서 이게 귀가 나오고 코가 나오고 입천장. 이게 한글이요. 미안하지. 우리 한글. 우리말 한글. 이게 한자고, 한자의 귀자에서 한글이 나온 거야. 이게 뜻이에요. 뜻. 한자의 뜻을 수료화시킨 거야.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 한글이라고 하지 마요. 훈민정음이라고 해야 이거야. 원래 한글이 뭔 이름이 훈민정음 아닙니까? 이렇게 참담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중근의사를 병원의사로 아는 학생들이 요즘 안중근의사가 병원의사래. 그 다음에 2~3개월 전에 내가 조선일보를 봤는데, 문상이란 말은 뭔지를 몰라. 이게 물을 문자에, 죽을 쌍자, 축상상자. 이게 문상 아닙니까? 묻는다, 물을 문. 요게 초상상, 죽을 상. 이게 문상이란 말이 뜻을 몰라. 이게 뜻인데, 사람이 죽으면 직접 가서 유가족에게 서로가 가가지고 다 마음과 뜻과 정서를 잘 보듬어가면서 안부를 먹고 얼마나 슬프냐면서 이렇게 묻는 죽은 사람, 부모가 죽었는데 가서 직접 유족을 만나서 이렇게 의문을 하는, 묻고 대답하는, 그게 문상이야. 돈 없어진 게 아니고 이런 나라가 된 거야. 이 문상이라는 말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몰라. 뭘 하는지 알아요? 문화상품권이래. 문화상품권이래. 문상을.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안중근의사를 병원의사라고는 이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60대, 70대 미만은 제 강의를 들으면 거부감이 와. 저는 뭐 한자 갖고 뭐 어쩌. 한글 천용이 바로 애국을 생각해. 어떻게 한글만이 우리 그립니까? 7, 80%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선과 악에 대한, 착하고 좋고 악이 뭔가를, 또 미움이 뭔가를 오늘 배웠는데,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왔지만은 오늘 너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한자의 뜻을 수료화시킨 글이 한글이다. 계집녀 아이자. 계집 아이가 한글이고 여자가 한자 말이야. 그 여자를 보고 계집 아이 이루라고 해봐. 안 되잖아요. 이게 밥통 위자입니다. 위장을 한자 말이고 한글은 밥통이야. 그 시아버지가 밥 위장이 아프셔. 아이고 시아버지 언제부터 밥통 아프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위장이 언제부터 편찮이잖아. 그 다음에 학문이 똥구멍 한자야. 학문을 한글로 하면 똥구멍이야. 그 시어머니가 치이 걸렸어. 네, 그만. 그 시어머니 보고 아이고 언제부터 똥구멍 아프세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학문이 취지 계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고품격 언어를 쓰고 아주 우리가 언어 생활에서도 잘못 쓰면 이게 욕이 돼. 이와 여자 대학교가 한자 말이야. 한글은 배꽃 계집아이 큰 배움집이야. 여자는 계집녀 아이자 계집아이가 한글이니까 큰데 큰 배움집 배우락 집교 학교교.
그 이화여자대학교를 한글로 쓰면은 뭔지를 몰라. 한자로야만이 백꽃 계집아이 큰배 없지. 그러니까 이화대 학생들이 백꽃을 달고 다녀야 돼, 배지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